이번 시간에는 Node.js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인 Java, C++, 그리고 Python과 같은 그 언어들과 이제 굉장히 차별화시키는 이제 주요한 기능이 중에 하나가 이제 콜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콜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백은 기본적으로 콜백 펑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그 펑션 자체가 first class object, 그러니까 이런 variable에다 막 저장할 수도 있고 펑션 아규먼트로 이렇게 패스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다른 value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Node.js에서 콜백이 일반적인 그 어떤 펑션 밸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콜백이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매우 차별화되는 기능이고 이제 콜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Node.js가 얼마나 이제 그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콜백을 또 잘 못 사용하게 되면 Node.js 언어는 이제 매우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제 두턴거리인 이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이제 진짜 집중해서 잘 해야 될 것은 콜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콜백을 이용해서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을 이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그 I/O 오퍼레이션들이죠. 디스크에서 이제 파일을 읽는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데이터를 읽어온다든지 뭐 이런 거 내지는 이제 다른 서버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액세스하는 뭐 이런 즉 어떤 서버 프로그램 내가 아니라 서버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나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할 때 이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램이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우선 그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싱크로너스하고 에이싱크로너스 차이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 이제 I/O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싱크로너스하고 에이싱크로너스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을 하나 넣고요. 이제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파일을 이제 읽고 처리하는 간단한 코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우선 이제 그 synchronous file read를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코드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이제 언급되었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Node.js는 다 모듈도 되어 있죠. 그래서 Node.js에서 파일을 액세스하는 모듈을 f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액세스하려면 파일을 읽고 쓰고 뭐 처리하려면 이 fs 모듈을 이제 임포트해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require 해가지고 이걸 임포트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서 fs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듈이. 그리고 fs에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리턴해 주죠. 그래서 require는 이제 펑션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적합하죠. 자, 그래서 어떻든 이제 fs 모듈이 넘겨주는 그 오브젝트가 이제 fs입니다. 그리고 이 fs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라인의 이제 코드를 보면 이 fs 오브젝트 안에 메소드가 이제 read file sync라는 이제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때 아규먼트로 점은 이제 current directory, current folder죠. 그 밑에 있는 data.txt를 이제 읽어드리는 다라는 거고 UTF-8은 이제 인코딩이죠. UTF로 인코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read file sync 하게 되면 이 시스템 이제 그 FS 안에 있는 그 method, 펑션이죠. 실행이 되면 그 결과가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 console.log해서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게 되면 data.txt에 있는 이제 내용이 컨텐트가 이제 모니터 그 윈도우에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싱크로너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read file sync로 호출하게 되면 read file sync가 완전히 실행이 끝날 때까지 이제 거기서 블락킹 되어 있죠. 그리고 실행이 완전히 끝나면 그 결과인 data.txt의 컨텐트가 이제 return value로 넘어오고 여기 variable인 data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synchronous한 겁니다. 그러니까 펑션 콜과 펑션 그 결과가 return 돼서 나오는 것들이 다 synchronize 되고 시간이 딱딱 맞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그 return value를 이제 저장하는 variable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데이터는 데이터의 값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read file sync라는 그 함수가 완전히 실행이 끝나야만 이제 이 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아웃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 보이겠죠. 이에 반해서 asynchronous file 그 read는 상당히 다른 방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또는 이제 노드.js에서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짜는 거라 이 방식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데 이해가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생소하고 헷갈리고 뭔가 불편한 코딩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예제에서부터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require해서 fs 모듈을 불러드려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read file이라는 함수가 이제 fs 안에 있는 method 또는 function인데 이 read file이 이제 read file sync처럼 이제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요 그 펑션 끝에 이제 cb라고 하는 이제 펑션이 아규먼트로 마지막에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cb라고 하는 펑션 이게 이제 콜백의 약자로 써놓은 건데 이제 위에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cb는 두 개 아규먼트를 취하는 펑션입니다. 첫 번째가 err 이거는 error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data.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는 실제 읽은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 아규먼트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read 파일이면 이제 그 콜백이라는 펑션을 뒤에다 마지막에 이렇게 주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onsole.log 하고 나서 이제 message end of code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것을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할 때 그 파일 싱크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주 매우 익숙한 코딩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데 이 asynchronous file read는 이게 이제 우리 직관적인 아주 익숙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 cb라고 하는 이름의 펑션이죠. 이게 이제 callback 펑션인데 이 callback 펑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cb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펑션이죠. 위에 정의됐던 펑션 여기 준 거죠. 자, 우선 이제 synchronous file read 이 프로그램, 이 모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장, 그러니까 저희 requires loading 되는 게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statement, command가 실행되죠. 여기서 이제 read file sync라는 이제 펑션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s 모듈 내에 있는 메소드인 read file sync, 펑션인 read file sync가 호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command,
그러니까 이제 console.log니까 그 read file sync에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이 시간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이제 그 커맨드가 실행되면 이제 read file sync가 이제 호출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read file sync 펑션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에서 하드 디스크로 이제 리퀘스트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data.txt 파일을 가져다 달라라는 리퀘스트가 날아가고 이제 하드 디스크에 있는 시스템들이 작동돼서 리스폰스로 data.txt를 이 read file sync에게 이제 전달해 주겠죠. 그럼 이제 read file sync 펑션은 이 메소드는 그 내용을 이제 return value로 넘겨주면 그 return value가 이제 데이터에 이제 저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커맨드 console.log 데이터가 이제 호출될 때는 이미 데이터에는 컨텐트가 와 있죠. 그래서 console.log 데이터 하게 되면 이제 그 data.txt의 이제 내용이 파일 내용이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익숙한 이제 방식이고 이제 익숙한 이유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싱크로너스하게 익스큐션 되죠. 그래서 이제 이 read file sync라는 펑션, synchronous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드 디스크는 이 컴퓨터 CPU나 메인 메모리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고 따라서 이 read sync 파일이라는 것이 실행될 때 리퀘스트가 이 하드 디스크로 이제 전달이 되고 거기서 데이터가 실제 읽어져서 read file sync라는 함수 내로 들어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블락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통 싱크로너스 그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 펑션이 호출되는 시점과 펑션이 완전히 컴플리트 되는 시점 사이에는 이제 블러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콜백 펑션을 사용하는 asynchronous IO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예제와 같은 코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우선 이 그 asynchronous file read 이 모듈의 첫 번째는 이제 펑션을 define 하거든요. 이제 이 펑션은 이제 콜백으로 사용하기 위한 펑션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목적은 이제 프린트하는 이제 펑션인데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에러를 받는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파일의 내용을 받는 그 아규먼트죠. 그래서 이제 body에 들어가면 에러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이 콜백이 호출될 때는 에러가 있으면 첫 번째 그 아규먼트 에러 어떤 value가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러를 출력하는 거죠. 그리고 에러가 없으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제 null, undefined로 날아와서 그게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onsole.log에서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게 이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fs 모듈을 로딩하고요. 그 다음에 read 파일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read 파일 호출할 때 이 pr이라는 print라는 그러니까 펑션을 세 번째 아규먼트로 주죠. 그리고 console.log 그러니까 end of code라는 걸 출력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synchronous IO에서는 read file sync 펑션에서 return된 value를 console.log 그 다음 그러니까 read file sync 커맨드 다음에 있는 console.log에 출력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pr이라는 그 펑션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console.log 호출이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이라는 게 있고 시간축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asynchronous와 synchronous의 기본적 개념이 시간의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read file이라는 이제 그 FS에 있는 그 모듈에 있는 그 펑션 호출하면 read file sync과 동일하게 이제 리퀘스트가 하드 디스크로 날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 차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read file sync에서는 data.txt가 이제 실제
전달될 때까지 블락되어 있는데 이 asynchronous file read 내지는 read file 펑션에서는 그냥 리퀘스트만 data.text로 보내고 그냥 리턴 해버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리턴 해버린다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리턴 해버렸으니까 그 함수 read 파일은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면 console.log가 이제 호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read 파일 이 메소드, 펑션 호출이 이제 됐고 거기서 실행이 끝나고 리턴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다음번 커맨드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end of code라는 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한참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이제 data.text가 오겠죠. 그러면 그때 이 PR이라는 그 펑션이 이제 불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PR이라는 펑션 내 바디로 들어가 보면 에러가 안 났으면 console.log라는 이 명령어가 실행되겠죠. 그럼 이 시점에 data.text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read 파일이 실행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 read 파일 함수 내에서 이 callback이란 함수를 받아서 그 callback이란 함수에게 그 실행 결과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이제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read file sync는 read file sync라는 펑션이 return value로 실행 결과를 넘겨주되 이 read file이라는 asynchronous 이 펑션은 return value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실행이 결과가 끝나기 전에 리턴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read 파일이 완전히 실행이 끝나서 파일을 읽었으면 이제 성공적으로 읽었으면 이제 데이터에란 이제 파일 내용을 읽어드렸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넘겨줘야 되죠. 이제 그 호출하는 함수한테 그때 return value는 할 수가 없죠.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 callback으로 받은 펑션에 보면 펑션이 있죠. 그 펑션에다가 펑션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read 파일의 실행 결과를 그 callback 펑션의 아규먼트로 이제 넣어서 호출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그 callback 펑션은 이 호출한 함수에서 주는 함수죠. 그러니까 호출한 함수가 코딩을 만든 건데 그 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코드의 실행 순서를 보면 read 파일이라는 그 이제 이 명령어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console.log가 실행되는데 실제 이제 그 시간 순서상에 이 실행되는 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싱크로너스한 그 코드하고 완전 다른 방식의 실행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이벤트 드리븐 그 서버 그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서버가 있는데 그 코드가 있죠. Node.js. 그러면 거기서 어떤 서비스에서 이 하드디스크에 이제 파일 리드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는 그냥 종료해 버리는 겁니다. 아까 리드 파일이 그랬듯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스판스라는 게 이제 발생하겠죠. 파일 리드가 완성이 되면 그 결과를 넘겨주는데 그때는 뭐냐면 별도의 함수 콜백이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백이 이제 그 다른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코드에서 보면 이 두 개가 구분되어진. 그래서 이전 코드에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이제 read 파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백에 해당되는 게 이제 PR, print 그 함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에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read 파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read 파일 했으면 이제 리퀘스트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console.log가 이제 두 번째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스판스가 오고
이 함수가 실행되고 console.log가 실행되는데 그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근본적으로 이제 에이싱크로너스 프로그래밍, 에이싱크로너스 IO가 방식을 코딩하는데 내지 콜백을 사용해서 코딩하는데 어려운 점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직관적이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시퀀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지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훈련, 교육과 훈련을 오랫동안에 이제 시퀀셜한 코딩 훈련 받았는데 에이싱크로너스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싱크로너스 코딩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눈에 보면 이게 그냥 막 랜덤하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디버깅도 힘들어하고 코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하다, 그러니까 즉 블락킹이 안 된다 된다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Node.js에서의 에이싱크로너스 IO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스레딩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Node.js는 싱글 스레드라고 그랬는데 멀티스레딩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이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멀티스레딩 관점에서 이제 요 이그젬플 에이싱크로너스 파일 IO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read 파일 이제 명령이 실행됐다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하면요,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read 파일에서 실행이 되면, 그러니까 data.txt가 되면 이 read 파일이라는 펑션은 이 리퀘스트를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그냥 리턴해 버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곧바로 이 console.log가 이제 실행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뭔가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이 리드 파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리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값도 없이 asynchronous IO는 리턴 밸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있는 이제 커맨드가 실행돼 버리는. 그러면 end of code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리드 파일이 이제 실행되는 도중에 뭐냐면 다른 thread 같은 게 존재해서 거기서 파일을 읽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드디스크한테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오래 걸리니까 한참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작업이 끝나면 이 리드 파일에는 어떤 기능이 이게 이제 그 콜백 기능인데 그게 불려서 이 리드 파일의 아규먼트로 패스되었던 그 콜백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실제 실행시킨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data.txt라는 것에 이제 내용이 클라우드 웹 서비스 2018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까 있었던 그 이제 이 asynchronous 파일 그 리드하는 그 프로그램이 파일 read async.js거든요. 여기 하나의 파일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드 해가지고 이 파일 read async.js를 실행시키면 이제 이전 이제 슬라이드 설명했던 것처럼 먼저 end of code라는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그 코드 맨 끝에 있는 그 커맨드가 먼저 실행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data.txt 파일이 읽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여기 PR 이제 콜백 펑션 내에 있는 이제 console.log 데이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이게 1번이고 2번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 Node.js 내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asynchronous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원칙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나 Node.js에서 콜백 펑션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을 이제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무 펑션이나 콜백 펑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규먼트가 하나이건 두 개이건 세 개이건 네 개이건 10개이건 상관없이 그냥 아무 펑션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장되는 프로그래밍 모델에서는 이 콜백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정되는 게 이 return value하고 error value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그 성공을 하면 result value를 이제 generate 하는 거고 fail 하게 되면 이제 error value를 이제 return한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콜백 함수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asynchronous 하는 함수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 가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asynchronous 펑션들은 이제 separate thread처럼 실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그 read 파일은 이제 마치 read 파일 호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작업만 하고 그냥 리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read 파일이라는 펑션은 어떻게 되냐? 별도의 thread, 별도의 어떤 프로세스처럼 따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concurrency라는 것이 이제 구현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asynchronous 펑션, 아까 read 파일 같은 펑션은 callback 함수를 이제 그 마지막에 사실 이게 이제 꼭 마지막에 해야 되냐면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callback 펑션을 이제 받는 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callback 펑션은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도록 이제 가정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가 error value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result value. 그래서 그 펑션, 그러니까 asynchronous 펑션을 실행할 때 에러가 발생하면 그 error value, error information이 첫 번째 아규먼트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정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그 error value를 전달하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undefined 내지는 그 null 내지는 이제 false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게 들어오고 두 번째 아규먼트 이제 성공된 그 result value가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이럴 수 있다라고 많은 이제 콜백 펑션들이 이렇게 디자인되어지는 건데, 실제 하나의 아규멘트를 사용하는 콜백 펑션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강요되는 신텍스나 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asynchronous 펑션이 에게 주어졌던 태스크가 이제 완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이 콜백 펑션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 이 콜백 펑션에게 에러가 났으면 첫 번째 아규먼트 에러 밸류를 주고 만약에 성공했으면 두 번째 아규먼트에게 result value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근데 호출한다는 의미는 그 asynchronous 펑션이 그 result 값을 그 콜백 펑션의 아규먼트로 패스하면서 그 콜백 펑션 호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방금 전까지 이제 그 콜백 함수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되어져 있는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Node.js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HTTP가 저도 사실 이제 내부 구현을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콜백 함수를 썼는지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념적 설계는 이 콜백 함수에 따라서 이제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TP 서버를 서버 이제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노드.js 요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모호했던 것이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HTTP는 그 근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메소드가 있죠. get, 뭐 post, put, delete, 뭐 그리고 이제 head, options, 뭐 이렇게 여러 가지 connect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서버가 있고요. HTTP는 근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죠. 그리고 서버 안에는 이제 웹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RL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그 이 웹 리소스의 URL을 가지고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여기 이제 거기 들어갈 때 이제 이 메소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앞에 나와 있는 get, post, put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리퀘스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메소드가 get 하게 되면 그 URL이 가리키는 웹 리소스 내용을 읽어서 넘겨주는 거고요. 포스트 하게 되면 사실 포스트는 크리에이트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웹 리소스의 컨텐트를 이제 이 리퀘스트 메시지 바디에 넣어서 보내주면 서버에서 그 리퀘스트 메시지 바디에 있는 그 컨텐트를 이제 갖고 웹 리소스를 이제 크리에이트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리스폰스 메시지에 이제 넣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글이 도식에 있는 것처럼 웹 리소스를 리스폰스 메시지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리턴하게 되는 거죠. ge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웹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읽는 이제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리퀘스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이제 그 메소드 키워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RL path name이 주어지죠. 그 리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HTTP가 이제 버전 1.1. 그리고 여기는 헤더들이 들죠. 유저 에이전트가 모질라, 뭐 호스트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호스트다. 그 다음에 랭귀지는 English, 뭐 인코딩은 gzip 뭐 이런 거죠. 커넥션은 이제 커넥트 되고 나서 이제 계속 그 살려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실행이 되면 서버에서 이제 그 리스폰스 하는 하는 이제 메시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하면 이런 이제 그 URL을 갖는 리소스가 있으면 이제 OK, 이제 200, 200가 이제 OK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컨텐트 타입, 그다음에 컨텐트 랭스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메시지 바디에 여기는 이제 HTML 다큐멘트가 들어가 있네. 요게 이제 그 리트리브 돼 가지고 리스폰스 바디에 넣어져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이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HTTP 서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HTTP 서버들이 있죠. 아파치 이제 이런 서버들도 있고요. 뭐, 다른 이제 많은 서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HTTP 서버가 작동되는 방식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식처럼 됩니다. 그래서 HTTP 서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HTTP 클라이언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 HTTP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한 리퀘스트를 요청하면 이 HTTP 서버는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다 반응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HTTP 서버는 이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현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렇게 이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Node.js의 이제 커다란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Node.js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기능들을 다 구현돼서 만들어진 모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듈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HTTP 코딩을 개발하기인데 사용되는 모듈이 이제 HTTP 모듈이 이제 Node.js에 있습니다. 기본 모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HTTP 모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크게 그 모듈 안에 그 모듈이 안에 파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크게 이제 HTTP 서버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오브젝트가 있고 서버 리스폰스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이 HTTP 모듈은 HTTP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코딩을 짜게 되면
이런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하는 이제 컨스트럭터 메소드들이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그 HTTP 모듈 내에 reque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HTTP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create serv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서버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HTTP 서버 오브젝트에는 이제 서버 오브젝트인데 이게 이제 펑션들이 안에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펑션이 liste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이 서버 오브젝트 이 메소드 호출이 되면 서버 오브젝트가 아규먼트로 주어진 포트 넘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HTTP 리퀘스트를 웨이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HTTP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오브젝트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메소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오브젝트는 서버한테 보낼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만드는 이제 그 메시지를 만드는 오브젝트거든. 그래서 그 보낼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헤더도 이제 뭐 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실제 바디 메시지 바디에 들어갈 이제 그 것들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set 헤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그 HTTP 메시지에 보면 앞 헤더들이 있죠. 컨텐트 타입, 컨텐트 랭스 뭐 이런 것들인데 그 값들을 이제 정해주는 이제 함수들입니다. set 헤더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컨텐트 타입 이게 name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value는 이제 뭐 컨텐트 타입이 텍스트다. 그럼 value는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거는 여기 이제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move 헤더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값으로 세팅되는지 확인하려면 get 헤더에서 이렇게 아규먼트로 그 헤더에 있는 그 attribute name을 이제 이름을 주게 되면 그 값을 읽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리퀘스트가 이제 포스트인 경우에는 그 body에다가 이제 그 리소스 컨텐츠를 넣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이제 write라는 이제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 write는 이제 한 번에 저장을 하고 여러 번 호출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concatenate 뒤에다 계속 append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완전히 다 끝나게 되면 end라는 그 메소드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 리퀘스트가 딱 완성이 되는 거고 end 해버리면 이제 그 서버 쪽으로 전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end 하면 전송되는 겁니다. 그리고 end 할 때 이제 그냥 뭐 데이터를 없이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이제 데이터를 주고 이제 부를 수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 writ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이제 끝에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리스폰스 오브젝트는 뭐냐면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것도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 리스폰스 메시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서버 리스폰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니까 헤더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즉 get 했으면 그 get에 해당되는 웹 리소스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이제 읽어서 이제 리스폰스를 통해서 넘겨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OK죠. 근데 이제 그런 리소스가 없다. 그런 이제 path name URL에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죠. not found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 그게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에다 그걸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메시지는 이제 그 앞에 예제 보면 OK 뭐 이런 메시지가 있죠. 그런 걸 여기에 이제 여기다 이제 그 이 값을 주면 이제 그 값을 갖는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시지 바디가 있겠죠. 만약에 웹 리소스를 리드한다, 그러니까 get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웹 리소스 컨텐츠를 이제 메시지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게 이제 write입니다. 그리고 이제 write head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합쳐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메시지, 그리고 헤더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한 번에 라이트 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인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 개 헤더를 이렇게 셋 헤더 하고 뭐 그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도 쓰고 스테이터스 메시지도 하고 하는 것을 묶어서 한 번에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제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메소드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일부, 아주 핵심적인 것 사용한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단순한 이 HTTP 서버 코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듈, HTTP 모듈을 이제 임포트해야 되겠죠. require 펑션을 사용해서. 자, 그리고 나면 이 HTTP 오브젝트가 이제 require 함수를 통해서 return value로 오죠. 이게 이제 HTTP 이제 그 모듈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그 HTTP 모듈 오브젝트 내에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create server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HTTP 클라이언트 코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를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콜백이 등장하는 거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 이 create 서버를 호출하면 이 create 서버가 이제 그 HTTP 서버를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그때 이 콜백 함수를 줍니다. 여기서 보는 이 함수를 주는데 뭐냐면 이 콜백 함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는 콜백 함수거든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가 날라왔으면 그 리퀘스트 받은 리퀘스트를 첫 번째 아규먼트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뭐냐면 이제 실제 이 콜백 함수에서 리스판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판스를 만들었으면 그 리스판스 만드는 것을 이제 하는 그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create server는 이 콜백 함수 호출할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리퀘스트 메시지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로 리턴할 그 리스판스 메시지 오브젝트를 같이 아규먼트로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이 콜백 펑션 내에서 이 리퀘스트 오브젝트,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오브젝트 값을 읽어서 뭐 어떤 프로세싱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싱 결과를 이 response, RES라고 하는 response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값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엔 write head 해가지고 200이면 success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write는 이제 메시지 body입니다. 내용을 쓴 거고 그 다음에 end 하게 되면 이제 이 response 오브젝트가 완성이 돼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니까 이 클라이언트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create server 할 때 방금 설명한 이 콜백 함수를 이제 줘서 이제 서버를 만드는데 실제 서버가 실행되는 거는 이제 요 마지막 커맨드 server.listen 그리고 포트 넘버를 주면 이제 이때 서버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를 웨이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포트 넘버 이거 8080을 했죠. 이 클라이언트 쪽 그 코드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모듈은 이제 임포트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아래쪽 코드를 먼저 보죠. 그러니까 req 하고 나서 HTTP 모듈 오브젝트의 메소드 중에 리퀘스트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서버에서는 create serve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HTTP 내 안에 있는 request라는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 request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헤더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호스트 네임, 뭐 포트 넘버, 메소드, 패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그 서버에게 전달해 줄 그 헤더 정보들이 쭉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이제 이렇게 JSON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콜백을 여기다 주겠네. 이 콜백은 뭐냐면 서버가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고 리턴 밸류를 넘겨주면 그때 호출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가 실행이 되고 실행된 결과를 받을 때까지 이제 그 얘가 이제 그냥 리턴 해버리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결과가 오면 이 핸들 리스폰스를 호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request.end가 있죠. 앞에 설명했던 거죠. end를 해서 마무리하면 딱 그 이제 클로징이 되고 이 리퀘스트가 서버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에 있는 file with 얘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여기 handle response는 이게 asynchronous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request.end가 실행이 되면 이 request 만드는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그 리퀘스트가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도 handle response를 실행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서버 쪽에서 그걸 받아서 응답하면 까지 응답이 도착하면 그때 이제 그 응답 결과를 가지고 이 handle response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andle response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 request라는 메소드, 펑션이 서버로부터 리스폰스를 받으면 그 리스폰스를 아규먼트로 주는 거죠. RES가 뭐냐면 request 펑션이 서버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걸 주고 그러면 이제 이 request handle request 펑션, callback 펑션 내에서는 이 RES response object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실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읽는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서버 클라이언트가 다 이제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드를 좀 분해해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REQ 그 다음에 HTTP request 그리고 REQ end라는 이 코드들은 사실은 그 HTTP 모듈 안에서 만들어진 코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HTTP create server 그 다음에 listen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이제 모듈에서 개발된 거고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서버 디벨로퍼들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버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 HTTP 모듈을 그냥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짜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그 어떤 의미에서 콜백 함수들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handle response 그 다음에 이 서버 쪽에서는 이 anonymous 하는 펑션이긴 하지만 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처리하는 요 함수가 이제 그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실제 그 이벤트 드리븐 서버라는 걸 설명할 때 온갖 종류의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어떤 리퀘스트 내지는 리스폰스 내지 이벤트들이 외부에서 막 발생하면 그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다양한 것들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그 인풋 내지는 어떤 그 트리거 뭐 어떤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거를 아주 플렉서블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코드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서버 개발 기법 중 굉장히 난해한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 노드.js라는 것을 유심히 보게 되면 그런 코드는 다 모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뭐 내지는 이런 것들은 다 이미 개발된 모듈들이 있는 거고 자 이런 거죠. 보낼 메시지가 뭐다. 그 다음에 리스폰스가 도착했으면 그 리스폰스를 프로세싱하는 코드 그 컨텐트만 보는 거죠. 그게 뭐다라는 해서 그 함수만 정의해서 전달해 주면 이 모듈들이 알아서 다 나머지는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복잡한 이 분산 컴퓨팅,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의 로직들을 구현할 필요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그냥 이것들이 다 인디펜던트하게 다 쪼개는 코딩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코딩을 짜기만 하면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 콜백 함수들만 만들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이런 이미 개발되어 있는 모듈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이 아래쪽을 향하는 이 화살표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제 데이터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은 퍼블릭 모듈 간에 주고받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그 데이터 받은 내용을 이 아래에 있는 이 콜백들에게 이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는 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개발자들은 이 모듈들이 나와 있는 모듈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을 거고 그 최종적으로 그 결과물을 아규먼트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초장에는 좀 되게 헷갈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실제는 굉장히 간편한 코드가 되고 일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노드.js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코딩량이 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한 것처럼 그런 이제 콜백만 딱 집어넣으면 서버 쪽에서 알아서 이제 혼자 저절로 이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제 이전 강의에서 봤던 이벤트 드리븐 서버로 생각하면 이렇게 매우 다양한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이렇게 리퀘스트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서버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이전에 설명했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다시 정리하면 이걸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